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차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질문을 좀 보면 데이터상 숫자 크기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와 설명들을 다 넣어 주셨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예제 파일 첨부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자, 그리고 이제 표도 이렇게 미리 캡처를 해 주셨고요. 요 단위를 보시면 이 둘이 그나마 유사를 하고요. 요 둘 정도가 유사를 하고 얘가 좀 어중간한 숫자 크기라는 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하시는 것들은 평균 재고하고 매출 원가, 그러니까 얘들이죠. 얘들은 막대형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싶고 회전율, 그 다음에 회전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다르네요. 이제 표시는 잘못 입력되었을 수 있으니까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꺾은 선형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단위차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얘도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차이가 나는 거긴 하는데 그래도 유사한 단위대에 속하니까 얘들을 우리가 Y의 기본축에다가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들 얘를 Y의 보조축에다 표시하는 동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식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서 차트를 만들려고 하셔야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그냥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나서 파일을 열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그러면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이 표를 딱 보시면 열이 좀 더 많고요. 열 항목이 좀 더 많고 행 개수가 좀 적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차트의 계열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막대 그래프가. 이거 감안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보통 이런 식의 보조축을 이용하는 차트는 2013 버전부터는 여기 리본 메뉴 삽입 탭에 여기 콤보용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근데 이걸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계열이 이렇게 2022년 1월, 2월, 3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X축 항목에 표시되어지고 있는 얘들이 기본적으로 계열로 표시되어져야 얘들을 우리가 기본축이든 보조축이든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현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지금 표가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콤보용 차트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 버튼 누르고 제가 범위 전체 선택을 해서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리본 메뉴 삽입 탭에 요 세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해서 그려보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셨듯 이런 식의 차트 모양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계열하고 X축 항목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차트에서는 행렬 변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차트를 그리고 난 다음에 계열하고 X축 항목을 바꾸려고 하면 리본 메뉴 디자인 탭이죠. 여기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얘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차트 모양을 얻을 수 있죠. 일단 이런 개념도 알고 계셔야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평균 재고라고 하는 요 파란색 막대하고 매출 원가라고 하는 애는 요 단위대로 그리면 뭐 어쨌든 보여는 지잖아요. 보여는 지는데 회전율하고 회전기간이라고 하는 애들은 아예 보여지질 않죠. 이게 단위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회전율부터 회전기간이라고 하는 애들을 모두 보조축으로 보낼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위치에서 보조축은 여기에요. 자, 이 축을 사용하도록 만들면 단위 차이가 서로 다른 차트를 한 화면 안에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작업을 해보면 일단 선택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리본 메뉴 서식 탭에 들어가 보면 맨 왼쪽에 요 차트 요소 단추라는 게 있어요. 요 콤보 상자 클릭해 보시면 이 안에 계열로 시작하는 애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서 회전율부터 회전 기간까지를 모두 보조축으로 보내야 되니까 요 회전율을 선택을 해보시고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에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 창이 열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조축을 선택하는 옵션들이 나타나지죠.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보조축으로 차트의 계열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전에 보여지지 않는 막대 그래프가 보여지게 되죠.
근데 얘는 꺾은 선으로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삽입 탭에 꺾은 선형, 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게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차트의 종류가 바뀌어지게 되죠. 자, 이 작업을 이제 두 번 더 해야죠. 회전 기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한번 똑같은 작업을 해서 작업을 모두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는 동작을 하시면 돼요. 자, 서식 탭에 가서 차트 요소 단추에서 첫 번째 회전 기간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면 이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 창이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닫혀져 있지 않으니까 바로 클릭하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선택 영역 서식 요 단추를 다시 메뉴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보조축으로 바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얘를 꺾은 선형으로 바꾸면 되겠죠. 삽입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으로 바꿔주면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죠. 자, 서식 탭에 가서 세 번째 계열 회전 기간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보조축에 보낸 것들이 이 아래쪽에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 기간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다시 보조축에 보내고 얘를 꺾은 선형으로 그리면 표식이 있는 이렇게 일단 종류는 다 나눠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에 막대 그래프도 그렇고 이쪽에 표시되어지는 꺾은 선형도 그렇고요. 단위 차이가 너무 크니까 지금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좀 단위 차이를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축의 단위 표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일단 기본 축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 축을 선택했을 때 이 축서식 작업창이 표시되어지는데 만약 표시되지 않으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게 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막대 그래프 아이콘 같은 것들이 이 축 옵션 같은 메뉴니까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 아래쪽에 로그 눈금 간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시면은요, 10의 제곱승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눈금선이 표시되어지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막대 그래프 전체가 좀 더 가깝게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Y의 보조축도 제가 선택을 해서 이 로그 눈금 간격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얘들도 이제 조금은 뭐 이렇게 예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여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일단 이 Y축은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여기에 기본 축의 로그 눈금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를 너무 붓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것도 상관이 없으면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단위 차이가 조금 한 단위 이상 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이제 보기 좋게 만드시려고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통과한 마지막 눈금을 찾는 거죠. 보시면 여기 천만을 모두 다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 천만을 요 Y의 기본 축의 최소값으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Y축의 축 옵션에 경계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1000만으로 제가 바꿔보면 1000, 하나, 둘, 셋, 실수죠. 1000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는 방식으로 막대 그래프가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면 그럭저럭 볼 수 있는 차트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Y의 기본 축에 해당하는 요 눈금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축 서식 작업창에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요 옵션을 확장시켜 보면 레이블, 그러니까 축에 표시되어지는 요 값들을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어디다 표시할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얘를 축의 여비 아니라 없음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주고 레이블 위치를 제가 없음으로 선택을 하면 얘들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겠죠. 이 보조축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시고 레이블 위치를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지는 모양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요 데이터 값들이 얼마인지가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원하는 뭐 꺾은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가 있다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차트 요소 단추 눌러서 여기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뭐 위쪽에다 이렇게 맞춰주시는 동작을 하면 깔끔하게 표시되어질 수 있겠죠. 막대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뭐 이 다음부터는 뭐 꾸미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옵션들을 또는 뭐 색깔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아름답게 표시해 나가실 수 있으면 이런 차트 작업들을 마무리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만드시려고 할 때 단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차트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해 두실 수 있으면 차트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을 조금 더 쉽게 해 들어가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